오늘은 5주차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1교시에는 흥미 유형을 알아보고 2교시에는 성격 특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그 흥미 검사를 간편하게 하고 내가 어떤 흥미 유형인지 내가 나에게 맞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흥미에 맞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나의 성격은 어떤지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흥미인데요. 우리가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까, 나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흥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싫다와 같이 개개인의 어떤 성격 특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남보다 먼저 성공의 열쇠를 쥘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때 더욱 행복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한번 미쳐본 적이 있는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하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흥미 검사를 홀랜드라는 사람이 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는 사람들의 그 성격을 6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하나 또는 2개의 적합한 특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흥미 유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홀랜드는 이런 흥미 육각형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환경, 이 환경이라 하는 것은 직업 환경이겠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이런 적합성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기업 환경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도 포함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성격 유형은 현장형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탐구형 I라고 합니다. 예술형 A, 사회형 S, 진취형 E, 관습형 C. 그래서 이것을 리아색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이러한 육각형 모형에 여러분의 그 흥미 육각형을 그릴 것인데, 요 칸이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 한 칸을 5점, 10점, 15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한 그 숫자를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6개를 연결하면 여러분들의 흥미 육각형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이 이론의 4가지 주요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홀랜드는 이 4가지 가정과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먼저 이 4가지 주요한 원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6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현실형, 탐구형, 현장형이라고도 하고 현실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요 진취형은 기업가형이라고도 합니다. 진취형, 관습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직업 환경에도 6가지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가지 직업 환경은
현실형 똑같이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환경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홀랜드 이론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이론이죠. 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격 특성과 이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지 내 특성으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직업 환경만 가지고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요 6가지 부가적 과정을 한 다음에 그 간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6가지 부가적 과정을 이해해야 내가 검사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요 밑에 그림이 있죠. 일관성. 그래서 이 육각형 무형입니다. 육각형 무형인데, 자, 여기가 이제는 현실형 R, I, A, S, E, C. 또 여기가 R이면 R, I, A, S, E, C.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R, I, A, S, E, C. 그래서 리아세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요 현실형은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먼저 설명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일관성. 자, 여기 보시면은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흥미 코드를 2자리 코드로 했을 때 6가지 코드 중에서 가장 높은 코드와 두 번째 높은 코드가 이렇게 가까이 붙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 RI는 자, RI죠. 옆에 붙었죠. CA 뭘 떨어졌죠? 이거는 한 칸, 두 칸이나 떨어졌죠. 그러면은 RI는 CA보다 일관성이 높다. 자, 일관성이 가장 높은 거, 가장 바로 옆에 있는 거, 일관성이 중간 정도, 한 칸 떨어진 거, 일관성이 가장 먼 거, 두 칸 떨어진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별성, 변별성은 차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차별이 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의 특성이 직업 환경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변별성이라고 하죠. 자, 요 또 육각형 모형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육각형을 그렸는데 이렇게 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은 점수가 낮아서 이렇게 밑으로 그려졌는데 사회형은 점수가 높아서 이렇게 15점 만점이 됐어요. 딴 건 낮고.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요 사회형 분야에 아주 뚜렷하게 딱 나와 있죠. 이것은 누가 봐도 사회형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별력이 높다. 이런 변별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 정체성은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요 R형이 적합한 직업이 이제 엔지니어, 경찰관, 소방관 이런 육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인데, 만약에 내가 성격이 R인데 R 쪽에 관련된 경찰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시민과 또 국가를 위한 기여를 하고 또 공로를 해야 할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찰관이지, 나는 어떤 시민의 그러한 안전을 지키는 그 경찰관이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직업적인 정체감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I형 쪽이 경찰관을 하고 있다. I형은 주로 연구, 또 연구직, 학자, 지식탐구 막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싫어해요. 그러면 나 정말 이 직업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되겠죠. 정체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자, 일치성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도 정도, 즉 내가 R형인데 R형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건 최고의 일치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 그래서 이 R형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인 환경에 R 직업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형,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요 사회형에 적합하는 것인데 남을 도와주고 뭐 보살펴주고 이런 봉사와 희생심이 요구되는 이런 직업에 내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지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죠. 그쵸? 그럼 나는 사회복지사야. 남을 도와주면서 난 행복해. 이렇게 어떤 직업과 일치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측성인데, 이 계측성은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가 자,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자,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간의 거리는, 자, 흥미 또는 환경 간의 거리, 요 거리죠. 요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즉, 가까이 있을수록 이론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일관성하고 비슷하죠. 자, 가까이 있을수록 이론적으로 비슷하다. 성격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을수록 성격은 정반대다. 자, 그럼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은 현실형하고 사회형, 탐구형하고 진취형, 간섭형하고 예술형,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성격이 정반대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요 홀랜드의 5가지 부가적 가정을 통해서 나의 두 자리 코드가 일관성이 높은지, 또 변별성이 있는지,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직업을 갔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로 성공한 우리 이청용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청용 선수를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뭐 그 당시 대표 선수를 발탁할 당시에 중학교 학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다는 것은 이청용 선수가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 쓰는 축구. 그렇지만은 이청용 자신을 머리 쓰는 축구를 한 것은 아니고 훈련이 마치면은 그 훈련을 머릿속에 그리고 또 펜으로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이 고쳐야 될 거, 또 잘못된 거, 이런 것을 피드백을 스스로 하면서 이런 어떤 그 훈련에 몰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에. 그래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또 자신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괜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되는데 요즘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그리고 시간만 그냥 가. 마음은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학교 못 오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목표를 가다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소에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활동과 싫어하는 활동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적으신 학생은 그 활동지를 준비하셔서 간편 흥미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데요. 그룹 1, 2가 여기 있네요. 먼저. 자, 그룹 1, 2, 3, 4. 그래서 그 10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술형 문구가 있고요. 그래서 10가지의 단어는 내가 읽고 나에게 해당되거나 비슷하거나 해당되는 거에 체크를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강건한 해당된다면 강건한, 그 다음에 수능적인, 실제적인. 그래서 10개가 다 체크될 수도 있고 하나도 체크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서술형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일,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이 매우 싫으면 1번, 싫으면 2번, 이렇게 번호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숫자 체크한 것을 하나 1점씩 더해서 합계를 내서 요거의 합계와 밑에 숫자를 더해서 가운데다 쓰든지 여기다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합이 형용사가 10점, 서술형이 제일 높은 점수가 5점, 그래서 15점 만점입니다. 아까 육각형 모형에서 칸을 3칸으로 나눠서 5점, 10점, 15점으로 칸을 나눈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5점 만점으로 체크가 돼서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서 그룹 1이 이제 R이니까 R, 그룹 2 I, 그룹 3가 A,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그룹 4가 이제 S, 5가 E, 그 다음에 6가 C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간편 흥미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합계를 다 내셨으면은 어, 흑육각형 모형의 자, 그룹 1이 이제는 R, 그룹 2가 I, 그룹 3이 A, 그룹 4가 S, 그룹 5가 E, 그룹 6가 C.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육각형 모형을 그려보세요. 네, 다 그리셨나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자신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한번 R형 손들어 보세요. 예, 저쪽 한두 명 있네요. 예. 우리가 공대, 이 R형은 공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그 인문 사회 계열이 많아서 이 현실형 R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R형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머리 쓰는 것을 싫어해요. 예,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기를 좋아하고 어떤 술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좋아하고 자연이나 야외, 기계, 건설 등의 연관 분야에서 일을 찾죠. 근데 이 현실형은 좀 고집이 세요. 예, 고집이 센데 그래도 굉장히 검소하고 사치가 없고 아주 검소하고 소박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묵뚝뚝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엔지니어, 공학자, 운동선수, 조종사, 정비사 등이 있고요. 탐구형 손들어 보세요. 예,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예, 이건 과학적 직접 탐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주로 학자 계통에 많이 돼 있어요. 좀 내향적인 성격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원리 원칙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요 아인슈타인이 있네요. 그래서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화학자, 인류학자 이런 학자 계통에 자, 예술형 손 들어 보세요. 예, 예술형이 좀 있습니다. 요 진정한 예술형은 문제 아이라는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었어야 됩니다. 네,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아이라는 것은 바로 창의적인 소년이라는 것이죠. 소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싶죠. 규율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팡팡팡 내는 이런 예술형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자질을 갖고 있고 주로 예체능계 직업을 선호하죠. 예, 사회형 손 들어 보세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사회형이 많습니다. 예, 좀 사회형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좀 말이 많은 편이죠. 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나는 형. 그렇지만은 마음은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가리키고 이런 직업을 주로 선호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 교육, 종교 지도사, 간호사, 유치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요. 자, E형 손 들어 보세요. 네.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남을 잘 설득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대인관계에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이나 정치인 이런 쪽에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죠. 예, C형 손 들어보세요. 예,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예, 뭐, 그렇지만은, 모험적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회사 조직에 가서는 정말로, 불평, 불만 없이 규칙을 잘 지키고, 남의 돈 안 떼먹고 아주 성실하게 관리해주는 이러한 성격이죠. 그래서 대개 회사 사장님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 뭐, 일반 사무, 비서, 뭐 이런 쪽에 이제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선호한 것이죠. 자, 여러분의 흥미 모형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것은 이제 변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정 분야에. 그리고 한쪽으로 찌그러졌지만은 원이 작은 것은 전반적으로 흥미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다 넓게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재다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능력이 좋은 형이죠. 어떤 것든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사람.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예, 육각형 모형이지만 좀 작은 것은 전반적으로 흥미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정반대, 이것은 우리가 성격이 정반대의 흥미가 있는 것이죠. 역시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왜? 서로 다른 성격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한쪽은 이제 성격, 이거 흥미죠. 흥미만 했죠. 흥미와 성격과 적성, 가치관 이런 거를 검사해서 공통적으로 나는 C형 쪽이 공통적인 것 같아. 그러면 C형을 직업으로 하고 요 예술형은 취미생활로 하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흥미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높게 나온 숫자 첫 자리와 두 번째 나온 숫자가 여러분 흥미 코드입니다. 두 자리 코드.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